아,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었지. 허허. 저승은 세 곳으로 갈라져 있지. 신계와 선계, 그리고 천계. 유무는 두 눈을 반짝거리며 그윽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지식에 대해 자족해하는 표정이 분명했다. 그럼 누가 편의대로 그렇게 갈라놓은 건가요? 우주가 생성되면서 저절로 구분된 것이지. 왜 하필 셋이죠? 물질계인 이승이 하나이면 비물질계인 저승도 하나여야 콩짝이 맞는 거 아닌가요? 달마는 자신이 궁금했던 화제로 유문을 끌어오기 위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그쳐 물었다. 이 친구 초년생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는군. 원래 우주에는 4차원 세계만 있었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4차원 세계의 일부 영역에 3차원 세계가 만들어졌다네. 뭐 그냥 4차원이란 놈이 새끼를 친 정도로 쉽게 생각해도 좋네. 암튼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의 경계가 마주치는 부분이 생겨났지 뭔가.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을 신계라고 하고 나머지 원래부터 있던 4차원 세계를 선계라고 하는 것이네. 허허. 유무는 어느덧 팔짱을 끼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법륜을 굴리는 선방의 고승처럼. 그렇다면 천계는요? 천계, 그건 원래 아무것도 없는 4차원 세계의 텅 빈 공간이었지. 그러다가 선계의 신선들 가운데 영역의 일정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나오면서 그네들에 의해 새롭게 개척된 것일세. 황무지 같은 걸 개간한 거네요? 하하. 그럼 신선이면 아무나 그런 천계를 개간할 수 있는 건가요? 참, 급하기는. 허흠. 달마가 너무 다그치자 유문이 헛기침을 뱉고는 짐짓뜸을 들였다. 달마의 애간장을 바짝 태우고 말해줄 심산인 듯했다. 눈치 빠른 달마는 이런 유문의 의도를 짐작하고는 되레 태연한 척 하늘바라기를 해댔다. 학사님, 다리 휘영청 참 박습니다. 그렇군. 근데 아까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 맞다 천계. 그건 말일세. 그 황무지란 게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닐세. 인간 세상을 보면 고도에 따라 기압이 다르지 않나. 그렇듯 4차원 공간도 갈라진 차원마다 고유의 기운대인 천압이라는 게 있지. 유무는 마치 고기를 씹듯 말을 질겅질겅 씹어댔다. 말에서 맛을 흠뻑 느끼는 표정이었다. 아, 그래서 천압에 걸맞은 신선들만 그곳에 올라 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못한 신선들은 그저 아래의 성계에서 죽치고 살아야만 하고요. 하하. 달마는 떠오르는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문의 말에 불쑥 끼어들었다. 유문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이라도 하듯이 뒷북을 연신철했다. 혼탁한 물속에서 1등급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천신들은 선계를 답답하게 여겨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되었지. 그러다가 4차원 중에 5차원에 근접된 특정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이야. 그곳은 공간만 횡하니 있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네. 천신들이 그곳에 오르자 막힌 숨통이 터지고 전신이 날아갈 듯 상쾌해졌지. 공간의 기운대와 자신들이 지닌 정보 체계가 부합했던 것이야.
그래서 그곳에 하나둘씩 뿌리 내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곳이 천계라네. 허흠. 유무는 턱을 살짝 위로 치켜들면서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달마를 내려다봤다. 알려면 제대로 알라는 표정이었다. 이런 때는 박수로 호응해 주는 게 제격일 터. 달마는 여지없이 손바닥을 두드리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아, 역시 학선님이십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주시다니. 정리하면 원래는 이승과 저승 두 군데였는데 저승이 자연스럽게 세 곳으로 분화된 것이었군요. 물질계에 바짝 붙어있는 신계, 적당히 떨어져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성계, 그리고 더 높이 4차원의 궁극에 건설된 천계. 허허, 맞네. 맞아.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저승이 나뉘긴 했지만 편중이 좀 심하지. 90% 이상이 하층의 신계에 쏠려 있으니 말일세. 아, 성계에 오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가 보네요. 당연하지. 아무나 오르면 그게 어디 선계인가. 더군다나 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상태가 밝고 가벼워야지만 신선이 되어 선계에 오를 수 있는 것일세. 신선. 근데 그런 건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달마는 점점 기묘한 정보가 유문으로부터 흘러나오자 또 다른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다. 며칠을 굶은 비렁뱅 여의 눈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듯 달마의 구미가 확 당겨진 것이다. 이 친구 맨입으로 홀라당 먹으려 하네. 허흠. 달마의 속내를 알아차리기라도 했는지 유무는 대뜸 뜸을 들이며 나섰다. 그러자 배가 닳는 것은 달마였다. 그는 정보가 곧 힘이라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오지 않았던가. 저승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쓸만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학선님, 고견을 들려주시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귀중한 말씀을 또 듣겠습니까? 달마가 고개를 바짝 숙이고 나왔다. 그러자 유문이 눈을 껌벅껌벅하며 달마의 진심을 재차 묻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틈을 놓칠세라 달마가 재빨리 추임새를 넣었다. 인간 세상이 박사라는 분들은 학선님 앞에 대면 발가락의 때만도 못할 깹니다. 하하. 도대체 학선님은 모르는 게 있기라도 한 건가요? 달마가 한껏 치켜 세우자 유문의 입에 다시금 전원이 들어왔던지 입꼬리가 좌우로 쓱 올라가더니 입술이 부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그러지 말게나. 자네도 열심히 학문을 익히다 보면 나처럼 될 수 있으니. 허흠. 참새가 두루미 정도라면 넘볼 수 있겠지만 어찌. 달마의 추임새는 수위를 계속해서 높였다. 공황을 암시하는 말에 유무는 끔벅 죽었다. 입이 해벌쭉 되더니 눈에 초점이 흐려지며 구름을 타는 듯한 표정이 돼버렸다. 좀 전에 자네가 영혼의 단계에 대해 물어봤지? 그걸 간단히 영역이라 아는데 대개 1단계에서 9단계로 나눈다네. 영역이요? 달마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영역이라 하지. 공간과 차원을 구분한 것이어서 단계라는 용어 대신 천을 주로 쓰지. 가령 1천은 식물령, 2천은 동물령, 3에서 4천은 일반적인 인간들의 중생령이지. 우리가 흔히 귀신이나 신명으로 부르는 신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이들이 하층의 신계에서 살게 되는 것일세. 아, 그리고 영역 5, 6천의 신선들이 사는 곳이 선계이네. 자네는 아마 이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일세. 제가 그렇게 높은 세계로요?
일반 귀신이나 신명들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섞을 수가 없거든. 또한 눈이 부셔서 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지. 이런 것만 봐도 자넨 역시 신선일세. 신선, 허허. 달마는 자신이 신선이라는 말을 듣자 좀 더 밝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유문이 좀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허언이나 농을 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신선일 거라는 말만은 굳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7천 이상을 1000개라고 하는데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올래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 자신의 영역에 맞지 않은 곳으로 오르면 차원의 압박을 받아 견디기 어렵거든. 허허. 그럼 학사님도 신선이셨어요? 너무나 박식하셔서 혹시 천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이끼, 이 신선아, 몽을 치기는. 그러고 보니 자네, 아까부터 미주알 고주알 밑두리 콧두리 마구캐대는 것이 내게서 정보를 빼내려고 치켜세우며 장단을 맞춰댄 거 아닌가. 유문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설마 그랬겠어요. 하하. 엄연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거려. 달마는 내심 뜨끔했지만 정색을 하며 둘러댔다. 하긴, 사실은 사실이지. 허흠. 펄쩍 뛸 것만 같던 유문은 금세 가라앉아 수염을 쓸어내리며 회심에 잠기는 것이다. 근데 신선이 어떻게 성계도 아닌 이곳 신계를 돌아다닐 수 있죠? 달마는 내친 김에 뽕을 뽑겠다는 듯 나왔다. 혼탁한 물이라고 청정한 물고기가 살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다만 좀 메스껍고 답답할 뿐이라네. 그래서 나도 이곳에서 며칠 이상 머물지를 못하네.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이 헐떡거려 견디기가 힘들거든. 자네 역시 며칠 못 버틸 것이네. 허허. 아. 학사님 덕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요. 달마는 이제야 겨우 뭐가 뭔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건 저승의 구조와 영혼의 등급에 대해 알게 되면서였다.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채라고 혹시 더 물어볼 것이 없는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확인 질문도 뭘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법. 아직까지는 이곳 저승이 너무나 생소했던 터였다. 아무튼 이곳 행성을 보면 씁쓸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네. 우리 유도가에서 조금만 일찍 이곳을 찾아 인륜이 도리를 뿌리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뒷북이라도 치려고 온 것일세. 아무튼 자네, 오늘 운 좋은 줄 알게. 어디 가서 이런 명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허허. 유무는 끝까지 우쭐대며 자족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달마는 그런 그가 거만하기보다는 천진하고 순박하게 다가왔다. 깊은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마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물론 학선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얼마만큼 과장됐는지 달마는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저승의 초년생인 자신에게 이렇게 쾌도난마로 상세하게 얘기를 풀어준 유문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허허. 앞으로 2년 되면 또 보세나. 나는 자료 수집을 좀 더 해야겠네. 그럼 이만. 유문은 허연 손을 흔들면서 공중으로 솟아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렀던지 그 언덕 너머로 시뻘건 구름을 문 태양이 동력을 기웃거리며 고개를 쳐든다. 여기에 뒤질세라 황갈색 모래폭풍이 대지를 감아올리며 기상하더니 새벽의 고요를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달마는 미치도록 아름다운 자연이 생명력 앞에
경의를 표하기라도 하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